내 옆집에 억만장자가 산다. 두 번째 이야기.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다음 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걱정과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박 선생의 집이 빚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보증을 부탁했고 그가 거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은 승용차를 타고 온 사람들은 채권자가 아니라 투자자였습니다. 큰 사업 기회를 들고 온 사람들도 간곡히 고사했습니다. 박 선생이 그들에게 고개를 저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원칙 없는 돈은 결국 사람을 갉아먹는 겁니다. 찾아온 이들에게 그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엘리베이터에서 박 선생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낡은 캠퍼스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바빠지신 것 같아요.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모양이군요. 소문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그럼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여러 제안을 거절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원칙을 지킨 것뿐이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나가며 덧붙였습니다. 김 선생, 돈은 소유가 아니라 태도의 결과입니다. 나는 그 말을 되새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그의 일상을 다시 관찰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침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고 정해진 시간에 동네를 산책했으며 검소한 옷차림도 그대로였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말이죠. 그제야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떠한 유혹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를요. 그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그가 지키려 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원칙이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세요? 큰 돈이 들어오는 일인데도 말이에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돈은 벌려고 쫓아다닐수록 도망가는 법입니다. 대신 내가 철저하게 지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습관입니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가 지켜온 것은 수입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지출을 통제하는 습관, 약속을 지키는 습관, 작은 신뢰를 쌓는 습관. 그것들이 쌓여 결국 사람들이 그를 찾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실력보다 태도를 오래 시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을 찾지만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일합니다.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거죠.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그 투자자들은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다른 사람을 찾아갔겠지요. 저는 그저 제 길을 갈 뿐입니다. 그는 태연했습니다. 후회의 기색도, 아쉬움의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어떤 돈이든 다 받는 건 아닙니다. 돈도 에너지입니다. 어디서 왔고 어떻게 쓰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박 선생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의 소박한 생활을 보면서도 초라해 보이기는커녕 단단해 보였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대단한 부자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원칙 안에서 꿋꿋하게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박 선생의 집에 다시 방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검은 승용차를 몰고 온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업가도 있었고 젊은 창업가도 있었고 심지어 대학 교수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대화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박 선생에게 투자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소개를 통해 조언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박 선생이 보여준 원칙이 입소문을 탄 것이었습니다. 돈은 결국 그 태도를 알아본 사람들 곁으로 조용히 돌아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내 옆집에 사는 억만장자의 비밀을요. 그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그의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먼저 사람을 세우는 태도였습니다. 박 선생은 오늘도 어김없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으로, 평온한 얼굴을 하고, 그런데 오늘 그가 내게 물었습니다. 혹시 잠깐 시간 괜찮은가요? 김 선생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연히 만나서 대화는 많이 나눴지만 박 선생이 집으로 초대를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1년 넘게 궁금해했던 그의 집 문 안으로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 선생의 집 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